5월 1일 금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순서는요.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행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오신 분 모셨습니다. 32년간 여행업계 한 길을 걸으면서 전 세계 82개국과 43회 크루즈 여행을 직접 경험하신 분인데요. 동부관광 케빈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행복 스케치 첫 방문이신데 네. 여기 지금 피터킴님께서 이분은 여행 갈 준비하면서 애청해야겠네요 하시면서 동부여행사 대표님 환영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범용님께서도 대표님 반갑습니다라고 반갑게 또 맞이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네. 한국에 있는 한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학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부터 여행 업계에 들어왔었고요. 한국의 모두 투어, 하나 투어라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거기 회사에서 두 개 회사를 합쳐가지고 거의 한 27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고요. 27년이요. 예, 네. 그리고 하나투어라는 회사의 LA 지사에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동부관광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동부관광은 이제 92년에 오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34년 된 회사고요. 네. 3년 전까지는 조기성 대표님이 대표로서 키워오셨었고 3년 전부터 제가 맡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94년부터 32년간의 여행업 경력이고요. 운 좋게도 많은 나라들을 좀 다닐 수 있었고 또 크루즈를 전문으로 또 했던 기간이 있어서 크루즈를 좀 많이 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 그래서 꼭 많은 나라들 가는 건 아닌데 그쵸.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2개국과 43회 크루즈 여행을 직접 또 경험을 하셨다 보니까 82개국은 예를 들면 모나코라든지 네. 바티칸이라 이런 것도 나라 개수에 넣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 달라스 지사를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작년 저희가 여름부터 준비해가지고 조금밖에 사무실 내고 업무는 해왔었고요. 본격적으로는 이번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라스는 그 전부터도 계속 저희 지사를 오픈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요 근래 이제 작년부터 특히 이제 그 생각을 좀 마무리해서 달라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팽창하는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국 전체 달라스라는 도시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한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분들께 좋은 여행 서비스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달라스 한 세 번째 방문이시다라고 네. 들었는데 혹시 여행을 워낙에 다양한 국가를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니까 네. 달라스는 좀 어떠신가요? 와서 달라스 바베큐도 먹어봤고요. 아, 드셨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존 F 케네디의 그런 장소도 가보고 또 포트워스도 가보고 했는데요. 나름 그 전에 달라스 자체나 또 주변에 차로 예를 들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예를 들면 뉴욕이나 네. 또는 캐나다 이런 데 비해서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상품 이제 뉴욕이나 이제 캐나다 그렇죠. 쪽이어서 네. 그쪽 상품에 비해서는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그랬는데 예,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가볼 만한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또 여기 또 PJ 홀 오브 페임도 있고 또 남쪽으로 가면 또 휴스턴, 오스턴 또 루이지애나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네. 저희가 다양한 상품들을 앞으로 개발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여행의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너무 좀 포괄적이죠? 그렇죠. 여행의 의미하면은 굉장히 좀 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많은 분들이 사실 여행을 꿈꾸긴 하지만 실제로 막상 여행을 떠나려면은 꼭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이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뭐가 네.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만은 관광학을 배울 때 돈과 시간과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행을 정의할 때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아올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 둘러보는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일단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피지컬리도 지역을 벗어나야 되고 네. 또 일상생활, 어. 뭐 스트레스나 업무나 이런 데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돌아올 목적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돌아오지 않을 목적이면 유랑이 됩니다. 그쵸. 여행이 아니고 예, 다시 그래서 돌아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행인데 돈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여행하기 할 수가 없겠죠.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이 여행이 즐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3, 40년 전에는 제가 대학교 때 무전 여행이라는 게 그때는 있었습니다. 인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적은 돈들만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매니저 해가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여행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할 것이고요. 네. 돈이 있어야만 되는데 사실 돈은 꼭 많이 써야만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버짓에 맞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여행사를 처음에 들어올 때 세계 일주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었어요. 세계 일주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여전히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은퇴를 하면 한두 달 정도씩 예를 들면 로마에서 파리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좀 거기 현재 좀 오래 머물면서 하는 세계 일주 여행을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 정도 됐을 때 세계 여행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60 지나서 은퇴해 가지고 몸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세계 일주 여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한 번씩 하자라고 계획을 추가했어요. 네. 그래서 매년 가는데 그때는 여유롭지가 않아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을 모아서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여행 갈 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은 본인이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마련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분들은 진짜 바쁘셔요. 바쁘세요. 네, 또 그리고 어쩜 그렇게 성실하신지. 성실하시고 네. 그래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60 되기 전 50대 중후반 전까지는 거의 여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낼 수 있는 거고 사실 여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길 권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여행을 멀리 계획을 해라. 1년 뒤에 여행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그때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1년 뒤에 내가 뭘 할지 스케줄이 미리 잡혀져 있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래서 8개월, 1년 뒤 거를 이때 여행을 일주일을 가자라고 계획하면 조금 쉽게 이게 접근이 됩니다. 네. 근데 한 달 뒤에 가려고 하잖아요. 못 갑니다. 안 돼요, 안 바빠서. 돼요. 네. 도저히 스케줄이 안 돼. 그래서 시간은 사실은 만들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돈, 시간, 건강으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요.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사실 어쩔 수가 없지만 평시에 잘 관리를 하시고 결국 건강할 때 여행을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이 나의 가장 또 젊은 날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렇죠. 자, 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좀 같은 만족을 느끼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은 뭐 함께 간 사람과 좀 맞지 않아서 빨리 집으로 뭐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돌아가고 싶었다던가 뭐 이런 즐겁지 않은 여행도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렇죠. 보시기에 좀 즐거운 여행의 중요한 조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거거든요. 시작하기 전부터도 즐겁고 여행하면서도 즐겁고 그런 건데 사실 기본 요소 중에는 잠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자야 되고요. 된다. 그리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는 거와 드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이걸 넘어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동행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잠자리, 먹을거리 두 가지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같은 방을 쓰는 여행 동반자가 있고요. 또 같은 버스를 타는 또 일행이 있을 그쵸. 것이고, 예. 그래서 그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패키지 여행, 저희 동부관광은 주로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합니다. 네. 개별 여행도 하지만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면 개별 여행보다 좋은 거는 일행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행이
조금 스트레스가 되거나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오히려 즐거움이 더 많아서 전체적인 여행 전체를 굉장히 풍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같이 가는 일행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동부관광 같은 여행사에서 준비하는 숙박과 식사는 지역에 맞게 잘 선택하기 때문에 동반자 부분을 의미를 두고 좋은 사람들과 여행하는, 그래서 사실 어떤 상품을 저희가 기획할 때 어떤 분들이 갈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상품 기획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그렇습니다. 하세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이 가는 분들이 나와 유사한 생각이나 이제 좀 결이 맞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 결이 맞으려면 살아온 환경도 있고요. 또 삶의 수준도 있고요. 또는 이런 말씀 좀 그렇긴 하지만 지식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을 선택하는 분들은 주로 어느 정도의 그게 결이 맞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획 상품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하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상품보다는 그 상품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여행사를 보고 선택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가 함께 여행하는 그 일행 같은 부분들도 여행사를 통해서 사실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진짜 이런 분들 계세요. 여행을 나는 조금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갔다 와서 오히려 우리가 이 다음 여행도 또 같이 가자라고 할 정도로 친해져서 돌아왔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는 예를 들면 40대 후반, 50대 전까지는 이제 가족끼리 그죠. 부부가 또 아이들이랑 넷이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시다가 영어도 잘 하시고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시다가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옆에 친구가 얘기를 해서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죠. 그렇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으면 어떨까? 패키지 여행은 좀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것도 있다던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편하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다녀오셔서 생각이 확 바뀌셔서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저희가 준비하는 여행을 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그중에 한 25분이 한 버스로 여행을 하셨다면 마음 맞는 분이 한 몇 쌍은 꼭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 확률적으로 늘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마음 맞는 분들이랑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해서 가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시니어가 되시면서 또 시니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니어 때 가장 중요한 게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친구들도 나와 경제적인 문화적인 수준이 맞지 않으면 네. 개인적인 관계는 굉장히 깊어도 함께 같이 여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네. 여행 가서 만나는 분들은 그게 맞는 분들이 비슷한 많기 분들이니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패키지 여행에 처음 다녀오셨는데 네. 다녀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걱정하시다가 네. 다녀오시고 나서는 아니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같은 여행지도 좀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좀 다른 경험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좀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위해선 환경적인 조건 외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은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져서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미국에 사는 한국 우리 교포분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보다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민감도가 대단히 높아요. 예를 들면 공항에서 딜레이 되고 이래도 미국인들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막 휴대폰 그렇습니다. 하고 노트북 켜고 네. 우리는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경향이 여행에도 미쳐져서 마치 공산품을 살 때 느끼는 그런 것처럼 여행 가서도 예를 들면 TV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좋고 나쁘고 이게 되고 안 되고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행 가서도 이렇게 그 마이크로로 꼬집어서 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러니까 여행은 제가 봤을 때 여행은 굉장히 릴렉스해야 되고 여행자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포용적이고 넓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여유로워야 된다. 여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딱 한 가지 목표,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란 건 그렇잖아요. 사실 제일 편한 건 집이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편하고 잠자리도 네. 편하고 다. 내가 늘 하던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떠나면 무조건 불편합니다. 그렇죠. 뭐 잠자리도 조금은 불편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이란 건 기본적으로 변화의 가능성, 그다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의 가능성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만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출발하시면 아마 그러면 여행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 네. 내가 뭐 요런 부분들 다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봐야지, 확인해야지, 뭐 네. 이렇게 좀 까다로운 마음 말고 좀 그렇습니다. 더 여유롭게 이 여행을 한번 즐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더욱더 좀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자, 또 대표님께서는 이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보다 얼마나 좀 잘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필요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82개국이라는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혹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어디든 다 좋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질문을 자주 받고는 하는데요. 네. 사실은 어느 나라든 다 저는 가면 좋았었습니다. 가기 그래요? 전에 기대도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굳이 꼽자면 국가로 뽑기는 어렵고요. 다 네. 좋아서 지역연 스팟으로 뽑는다 그러면 지중해 크루즈를 가면 이제 마르세유라는 곳에 내려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아비뇽, 아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비뇽, 아를. 아비뇽은 네. 이제 예전에 세계사에 배웠던 아비뇽 유수 네. 교황이 잠시 몇 년 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이제 황제권에 밀려서 이제 그 아비뇽도 보고 그 밑에 아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빈센트 반 고호가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고호의 영화 중에 그림을 그 수백 명이 작업을 해서 나온 영화가 있었죠. 제가 정확히 빈센트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굉장히 좋은 영화였는데 빈센트 반 고호가 여생을 보냈던 곳이 아르리고요. 네. 거기 가면 밤의 카페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밤의 카페라는 카페가 진짜 딱 있어요. 있어요. 오. 그래서 아마 그 모마인가요? 그 미술관에 가면 그 원본이 걸려 있는데 네. 카페에 그 밖에 그러니까 노란색 차양이 있고 그 밑에 테이블이 있고 맞아요. 그런 카페. 그게 밤의 카페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차양의 색깔만, 벽의 색깔만 이 노란색에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바뀌었어요. 그대로 그 카페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네. 그게 거기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는 뭐랄까요? 그 이제 우리나라 분들 인상파 화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네, 모네, 고호, 고갱 그러는데 그 고호가 여기 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걸 배경으로 그림을 그 앞에서 그렸을 거 생각하니까 또 거기에 뭐 빨래하는 여인들이니 여러 가지 그 스팟이 있는데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100년이 넘었는데 남아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면서 약간 그 내가 좋아하는 그 화가와 그때 그 시절 역사적인 거와 이게 합쳐지는 기분을 느끼고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타히티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동북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프렌치 폴리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인데 거기 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고갱이 살았었던 고갱의 타히티의 연인들이 나왔던 그 타히티 섬이 있고 몇 개의 섬을 크루즈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크루즈를 탔던 이제 폴 고갱호라는 크루즈 배입니다. 이름도 폴 고갱호예요. 폴 고갱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크루즈를 타보시면 맨 위에 썬덱이라 그래서 조깅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저녁 때 배 윗부분의 불을 다 끄고요. 별자리를 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깜깜한 그 태평양의 한가운데에서 배 위에서 하늘을 보는데요.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막 그렇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나요? 정말로 쏟아지고요. 저는 이제 별자리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보는 것만도 재밌고 네. 그리고 이제 안내장에 별자리 표시를 다 해가지고 보면서 즐길 수 있게 찾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줍니다. 근데 정말 좋은 어디서 하기 힘든 경험이었고요. 맞아요. 미국에도 다크 스카이 그 스팟이라 그래가지고 공원들 해서
그 별자리를 그 주변이 깜깜해야 되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워야죠. 그래서 다크 스카이 파크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미국 내에서도 그런 스팟들이 정해진 곳들이 있어요. 별 관측소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타이트 크루즈에서의 그거는 정말 잊지 못할 잊지 경험일 못할 것 같아요.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김범용님께서 구구절절 이해가 되는 말씀이네요 하셨고 또피아님께서는 여행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공감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자,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동부관광 케빈 대표님과 함께 더 깊고 특별한 여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여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행하면은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올게요. 네, 5월 1일 금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순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부관광의 케빈 대표님과 함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여기 피터킴님께서 여행 전문가 대표님께서 예술과 미술에도 조예가 참 깊으시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자, 그리고 팜라이언님께서는 언젠가는 텍사스 여행하는 날을 또 고대해 봅니다 해주셨어요. 네. 문자도 쏟아지는데 지금 3592님께서 동부관광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저절로 여행이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 많은 정보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하시면서 달라스 동부관광에 기대감이 업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0344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밤의 카페라고. 네. 그 사진과 함께, 네, 그 그림과 함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먹으면은 네. 굉장히 내가 살지 못했던 어떤 시대를 좀 겪어보는 듯한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는 이 세계 일주 크루즈 120일이라는 긴 여정도 경험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여행인 만큼 더욱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120일간의 세계 일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 시간, 돈, 건강 다 완전히 결부된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그게 네. 다 필요합니다. 그쵸? 그런데 일단은 이건 이제 크루즈 여행인데요. 전 세계 크루즈 배회사, 크루즈 선사가 한 50개 정도가 되고요. 전 세계 오션 크루즈, 바다 크루즈만 한 500척 정도의 배가 운항을 하고 있어요. 또 리버 크루즈, 전 세계 모든 큰 강에는 다 리버 크루즈가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버 크루즈 회사도 한 30-40개 정도가 있고 또 역시 한 350척 정도의 리버 크루즈 배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크루즈 선박들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호텔들이 뭐 5성급, 4성급, 3성급 하듯이 크루즈 선사, 선박 회사도 5성급, 4성급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나눠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5성, 4성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럭셔리, 프리미엄, 또 파퓰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크루즈 여행을 요즘 많이 하셨어서 주로 하시는 로얄 캐리비안이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나 또 이런 크루즈들은 파퓰러 크루즈라고 보시면 돼요. 대중 크루즈죠. 네. 배도 크고 굉장히 화려하지만 대중 크루즈에 속하고요. 가장 위에는 실버시 크루즈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젠트 세븐시즈 크루즈, 크리스탈 뭐 이런 크루즈 선사가 있는데요. 그런 선사들은 럭셔리급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실버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배가 작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23만 톤짜리 로얄 캐리비안의 배인데요. 네. 승무원이 한 3,500명. 승무원만 3,500명이요? 그리고 승객이 한 6,500명에서 총 10,000명 정도가 배 안에 탑승하는 그런 배니까 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배,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크루즈 타시는 배는 10만 톤에서 15만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얄 캐리비안은 23만 톤짜리 뭐 좀 특이하게 많이 크고 굉장히 공간의 활용도가 다양한 시설로 있는데요. 그런 배들은 럭셔리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시 크루즈 같은 럭셔리 크루즈 선사는 배를 설계할 때부터 올 방을 다 스위트로만 만들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 구조해서 건조 제안을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보통 한 1,500명 타야 되는 배 크기에
한 450명 정도만 타는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네. 1대1의 승무원과 승객 비율 정도가 되고 그 실버시 크루즈에서 하는 크루즈가 매해 한 번씩 세계 일주 크루즈를 하는데요. 네. 보통 120일에서 125일 사이 정도로 스케줄을 잡고요. 대충 읊어보면 뉴욕에서 출발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올랜도, 마이애미, 카리브해를 쭉쭉 찍고 파나마 운하를 건너서 올라와가지고 LA 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가서 하와이 갔다가 남쪽으로 가서 프렌치 폴리네시아, 타히티 이런 데를 들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로 갔다가 호주를 쭉 훑고 멜번, 브리스번, 시드니 훑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왔다가 동쪽으로 올라와서 한국, 일본까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서 다시 서쪽으로 해서 태국 쭉 지나서 인도 이쪽 지나서 중동 국가 갔다가 그 다음에 홍해로 해서 수에즈 운하, 아까는 파나마 운하였고 수에즈 운하 건너 지중해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 로마 쭉 보고 프랑스 남부 보고 스페인 보고 지브롤터 지나서 대서양으로 나와서 런던 가서 끝나는 요게 약 120일 정도의 스케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세계 일주네요. 네, 세계 일주입니다. 완전한 세계 일주고요. 런던에서 끝나도 되고 그거를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뉴욕까지 오는 걸로 하면 이제 그게 한 125일, 6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 일주인데 요거는 홍해 쪽으로 북쪽으로 코스를 잡은 거고 아시아 인도에서 남쪽으로 해서 케이프 코드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오는 그 스케줄도 해에 따라서는 다르게 있고요. 요거가 이제 120일 정도의 스케줄인데 금액으로 치면 실버시 크루즈의 이 크루즈는 1인당 한 10만 불 정도 제일 낮은 스위트로 10만 불 정도 두 분이 가시면 그래서 대략 한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의 비용은 듭니다. 그렇군요.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크루즈를 타면서 계속 기항지에 내려서 관광은 하시지만 그래도 배로 주로 여행을 하시니까 어쨌든 건강도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 긴 여행이고 그래서 그 조건이 다 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세그먼트를 나눠서 한 6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해서 그것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 구간, 내년은 요 구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용도 조금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나눠서 세분화가 되는 거죠. 또는 이거는 이제 가장 최고 럭셔리의 그 실버시 크루즈를 말씀드린 거고요. 프리미엄급에서 하는 세계 일주도 있어서 그거를 여기는 이제 120일 이렇게 길게 하진 않더라도 구간이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한 60일 정도 프린세스 크루즈를 하는 한 반 세계 일주 정도를 하면은 한 3만 불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면 조금 잘라서 하면 세계 일주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눠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럭셔리 실버시 크루즈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나 또 약간 이건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럭셔리로 하는 여행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호텔 같으면 포시즌 호텔 같은 경우에는 1,000 몇백 불 하지 않습니까? 또 고급 리조트가 미국에 굉장히 많죠. 골프 리조트나 이런 데 가면 1,000불 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차 여행 중에 예를 들어서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그 배경이 되는 그 기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파리에서부터 베니스까지 오는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가 그 배경으로 소설을 쓴 건데 그래서 아주 역사적이고 전통적인데요. 그 1박 2일이 1인당 6,000불 정도 해요. 그래요. 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에 파리에서 베니스 구간 1박 2일이 6,000불 1인당이요. 그럼 한 방에 두 사람이 주무시면 12,000불 1박 2일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기차는 기차예요. 기차가 호텔은 아니거든요. 그러하니 기차의 그 객실이란 것도 그냥 좁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고 물론 그 안에 서비스나 기차 자체의 역사성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건 세계 최고급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꼬르동블루에서 나온 그런 식의 모든 퀄리티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그런 기차 여행도 있어서 럭셔리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왠지 특히 또 그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타면은 괜히 좀 살짝 무섭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좀 여행을 다녀와서 만족도를 이 퍼센트로 한번 저희가 표현을 해본다면요. 대표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실제로 여행할 때를 이제 100%를 만족이라고 보면 사실은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할 때가 저는 200%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높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소풍 가기 전에 전날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 설레임과 뭐 기대와 입고 갈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런 마음이 실제 여행을 하고 있을 때보다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설레고 기대하고 뭘 만들고 막 이러는 그 기간 동안이 아마 여행 중에보다 더 그 즐거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제 만족이라 하면 오히려 여행 전이 200%다라고 200%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행 계획을 좀 일찍 해야 돼요. 그래야 가기 전에 그 만족도가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거죠. 지속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여행 가서는 기대했던 그 자연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건축이든 사람들이든 간에 그 여행지에서 보는 거는 그대로 100% 만족을 가지실 거고 돌아오고 나서 네. 사진 정리하고 맞아요.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나 갔다 온 거 얘기하고 하고. 그때가 또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녀오고 나서는 또 한 150% 정도 다닐 때보다 더 높다 이렇게 오히려 더 높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도 진짜 이 여행이든 뭐 어떤 경험이든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또 사진으로 요새는 많이 남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치고 뭔가 힘들 때 그때 그 사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뭔가 치유가 되고 진짜 확실히 힐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오는 또 만족감과 행복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1313님께서 안녕하세요.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하시면서 이번 봄에 동부관광에서 실시한 나들이에 동참하신 분이래요. 블루보넥 가셨군요.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라스에서 나들이 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여 명이 함께 했는데 이 가이드분과 기사님이 참 좋았고요. 다음 여행이 기대됩니다. 처음으로 이 라디오 들었는데 계속 정보를 들어야겠네요. 자주 와주셔야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달라스에서는 처음 상품으로 나들이 상품을 했는데요. 그랬군요. 예, 뉴욕, 뉴저지에서는 이제 월별, 시즌별로 해서 늘 마련을 해서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이 그냥 나들이로 소풍 가듯이. 네. 그래서 달라스에서도 그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아마 부족한 부분도 많았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 현재 동부관광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여행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동부관광은 이제 두 가지의 업무가 회사 내에서는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에서 저희 이제 비즈니스의 한 반 정도는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단체 관광으로 오시는 거를 뉴욕, 뉴저지, 캐나다 그리고 워싱턴, 보스턴, 퀘벡까지 해서 그쪽 상품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제일 큰 여행사 H여행사라고 있는데 그 여행사에 예약하면 저희가 전체 모든 투어를 이제 스케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인바운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이 뉴욕과 또는 캐나다 쪽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약을 해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한쪽 파트는 이제 아웃바운드, 이제 주로 이제 달라스에서 핸들링 하는 건데 저희가 지역별로 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유럽해서 뭐 유럽도 이제 지역이 다양하니까 그리스, 네. 터키가 있을 것이고 동유럽이 있고 발칸반도가 있고 이태리가 있고 서유럽이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고 북유럽이 있고 뭐 그렇겠죠. 네. 지중해 크루즈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시즌에 맞게 해서 예를 들면 4월 초 같은 경우면 베네룩스에서 저 벨기에, 네. 네덜란드 그쪽에 그 튤립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에 맞춰서 상품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거를 스테디하게 판매하는 상품도 있고 시즌에 맞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럽 상품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남미는 이제 주로 겨울 시즌에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남미 쪽은 남쪽에 뭐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빙하 보는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페루, 그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정도 해서 페루의 마추픽추도 가고 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이과수 폭포 이런 걸 보는 걸 주로 겨울 시즌에 상품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시즌에 이제 사실 달라스 분들은 골프를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지만 뉴욕 분들 엄청 골프 인구가 많으시거든요. 여기도 엄청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 날씨가 겨울에도 좋으시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뉴욕, 뉴저지는 한 12월 초 정도부터는 골프 너무 못 춥죠. 치거든요. 네. 그리고 한 3월까지 못 친다고 봐야 돼요. 매니아들은 그래도 막 칩니다만은. 그래서 겨울 시즌에 1월이나 2월 정도에 매년 그 단체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곳에서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골프를 준비해서 하는데요. 네.
1월 말에는 콜롬비아 골프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작년 1월 달에는 도미니카의 푼타카나라고 전 세계 한 20위권 골프장 안에 드는 골프장이 있는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했었고 이렇게 매년 좋은 지역에 좋은 골프장이 있는 곳에서 그런 기획 상품을 해서 겨울 시즌에는 나 골프형 조인하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남미 생각하실 수 있겠고 또 저희가 가을에는 추석맞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20몇 년째 한국을 방문하는 상품을 기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정말로 뉴욕 뉴저지에 소문난 좋은 상품입니다. 사실 한국 자주 가셔서 아시겠지만 또 자주 안 가신 분들은 한국이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랜만에 가신 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한국이 구석구석 시골도요 너무 개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볼 것도 많고요. 먹을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맛있습니다. 최고죠. 네, 그래서 네. 저희 상품들에는 정말 지역마다 별미를 제대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 호텔도 올 가을 같은 경우 10월 말에 5박 6일 동안의 한국 여행 플러스 백두산 여행을 더해가지고 네. 한국 플러스 백두산, 한국 플러스 오사카, 한국 플러스 싱가포르를 10월 말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한국 여행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상품에 예를 들면 강릉에 롯데리조트가 있어요. 바닷가에 쫙 보이는 아주 좋은 그런 데서 주무시면서 지역 별미를 드시는 그래서 한국 여행도 그렇게 가실 수가 있고 이런 상품들 제가 준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알차고 재미난 상품들이 많다 동부관광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요 시즌에는 여기가 특히 좋더라 하는 것들을 직접 여행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셔서 아마 또 이런 코스 짜는데 굉장히 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짜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제가 기획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또 제 경험이 많아서 상품 기획에 저도 많이 인발부 해가지고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온갖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쏟으셨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스케치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행의 의미, 여행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자주 와서 또 여행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들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 동부관광이 34년의 역사가 있고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로서 제대로 된 여행 상품 또 믿을 만한 또 다녀오시면 만족하시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있어서 저 케빈 이름 걸고 또 저희 동부관광 이름을 걸고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상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백두산도 간다고요? 라고 질문 그렇습니다. 주셨거든요. 10월 25일 날 여기 미국에서 출발해서 가서 한국을 5박 6일을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연길 쪽으로 가셔가지고 연길과 백두산 등반을 2번 정도 지금은 북쪽 남쪽에 2개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도해서 백두산 천지를 보고 오시는 스케줄로 백두산 상품은 사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작년 재작년도 고민하다가 사실 계속 중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왜냐면 시니어분들이 갔으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일부러 올해는 조금 관계가 어려워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 동부관광에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사무실 달라스 지사 214-690-1000번입니다. 1000. 네, 214-690-1000번 1000번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주고 삶은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부관광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양한 여행 상품들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동부관광 케빈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